까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상장 날의 고점을 터치했더라고요. 예. 자, 이제 다음 주가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상승세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거라 보세요? 예, 저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놓고 보면요,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온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수급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시장, 약간 인도라든가 아시아 주변국을 대한시장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저번 달만 보더라도요,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면은 거의 약 한 3조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11월 때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관 중심의 차익 매물이라든가 저는 로스컷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순매수세 중심으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도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네네. 상장 올해 1월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상장할 때 좀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시에 아마 상장할 때 적정 주가가 45만 원 선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실적도 좋게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주가는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도 없었죠, 않았었고, 그때는. 예. 사실 지금 이제 유럽 중심으로도 다시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같은 비슷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전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두 가지 법안에 의해서 약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IRA 말씀드렸지만은 유럽도 지금 이제 이런 비슷한 법안, 원자재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RMA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수혜 대상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초와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연초에 우리가 이제 약간 고평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는 약간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적정 주가다? 살짝 저는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조금 네. 더 봐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뭐 테슬라도 뭐 가격 인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2차 전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기차 수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굉장히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미치려면은 수요부터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고요.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만 우리가 예를 놓고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4680이라고 하는 지름 46, 그다음에 높이 80mm의 지금 이제 배터리가 출시가 되는데, 저는 이 원통형 배터리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한 이상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일단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 종목 고르면서 네. 진짜 그 네옴시티 관련주를 해야 되나? 어떤 종목, 뭐 히림,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 고민하다가 일부러 현대건설기계를 했어요. 네네. 왜냐면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뭐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또. 맞습니다. 그 네옴시티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 좀 이어갈까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만 저희가 잠깐 짚어보면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상승했고요. 이제 매출액도 17%가량 증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동력,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 세 번째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은 지금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배제해놓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나왔죠. 좋아요.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증가를 했고요. 성장 동력은 뭐냐면은 사실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봉쇄 정책에 대한 영향인데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북미에 직수출을 하고 인도랑 브라질 이런 이제 신흥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만 놓고 보면요.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설기기가 바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우리가 잠깐 체크포인트를 짚고 가져가면은 사실상 아직까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뿐이지 이렇다 할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신흥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 받쳐져서 고공행진이 가능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이야기 들어봤고 지금 좀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 짓는 거, 네. 뭐 그쪽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 보면 뭐 현대건설기계처럼 뭐 건설기계도 올랐죠, 건자재 올랐죠, 건설도 올랐어요. 세 가지 섹터만 좀 정해보자면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제일 나아 보이세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현대건설기계도 좋지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습니다. 건설, 대형 그렇습니다. 건설사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면은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파급력만 놓고 봤을 때는 건설주가 좀 더 지금 이제 우리가 그쵸. 약간 매수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평가 매력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거기는 좀 이 국내 주택 공급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지금 걱정도 이제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레고랜드발 지금 네. 이제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2차 전지 소재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연초 주가 대비 70%가량 하락한 금액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건설주도 대형 건설주도 지금 이제 메리트는 굉장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부분이 약간 리스크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저는 약간 건설주들은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볼게요. 어제 뭐 실적 잘 나와서 실적 잘 나온 것도 사실 놀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네.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중국 수출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많이 날아갔었죠. 네. 많이 날아갔었는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는 가장 많이 큰 타격을 입은 섹터 중에 하나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더해지고 있지만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하고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11%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애경산업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화장품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 때문에 대다수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부문이 눈에 띄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공행진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뭐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가 콰이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채널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부문이 이번에 호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눌렸어요. 사실 많이 눌리고 기간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애경산업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핫 종목 애경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핫 종목을 일주일 정리하면서 보면은 다음 주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 분석 또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핫 종목 분석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송률 핫 종목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핫 종목 그리고 종목 분석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